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다 자택에서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독학사 2단계 접수 기간이셨죠? 다들 잘 하셨어요? 이번 연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단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2단계부터 보게 됐더라고요. 좀 요상하게 됐죠. 다들 계획한 대로 좀 안 돼서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 2편, 편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차이점, 공인영어, 편입영어 차이점, 더불어서 학점행제를 편입을 준비할 때 체크해야 될 점, 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필요한 내용이니까 좀 새겨 들으시고 편입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편입을 할 때는 꼭 관심 있는 대학의 해당 연도 편입 요강 살펴보시는 거는 기본인 거 아시죠? 네, 이걸 안 보시고 상담을 하면은 저도 해드릴 많이 없어요.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점수를 더 요구하는지 대학군별로 묶어서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미리 알아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토익에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공인영어 100% 보는 곳만 모두 넣어본다든지 하는 계획을 미리미리 세울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먹자마자 편입 준비를 한다고 마음을 먹자마자 편입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봐서 검색을 해보고 분석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통점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공통점 같은 경우에 둘 다 입시 후에 결혼이 나야 뽑는 체제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이 대학을 꼭 가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다 뽑는 게 아니고요. 수시나 정시에서 결혼이 생길 경우 뽑는 인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은 즉 매년 이제 뽑는 인원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공통점이고, 자,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빠른 학교는 10월부터 있고요. 원서 접수할 때 성적표,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을 같이 제출하게 되죠. 그 후 순차적으로 면접이랑 필기고사를 보게 돼요. 일부 대학 중에는 성적 100%, 그리고 영어 100%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자, 그럼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차이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원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엔 대학별로 이제 60학점에서 80학점 사이 아니면 또는 전문대 졸업을 한 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하죠. 요걸 준비하면서 대졸자 전형도 같이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요. 반면 학사 편입은 140학점 학은제로 모으거나 또는 4년제 졸업, 4년제 기준 졸업을 한 상태여야 됩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엔 2년,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4년 걸리고요. 학점은행제는 최단기간 플랜 기준, 일반 편입 1년, 그리고 학사 편입 2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쟁률의 차이인데요. 대학을 다니면서 2년 이상 수료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역 대학생 분들도 나 한번 편입을 이번에 지원을 해볼까? 또는 반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휴학을 해서 둘 중에 결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응시를 한번 해볼까 하는 비중도 있어서 일반 편입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률이 학사 편입보다 높은 편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영어 성적이 달라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의 평균 점수 차이가 난다는 뜻인데요.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의 영어 점수 평균이 조금 낮아요. 이거는 경쟁률이랑 관련이 있겠죠. 일반 편입을 지원하는 학생분들이 상대적으로 수가 많고 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학사 편입을 꺼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이 조금 떨어져도 지원해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학점행제로 이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 편입 말고 학사 편입을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일반 편입, 학사 편입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학점행제 장점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학사 편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주제인 공인영어와 편입영어, 그 둘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공인영어란 토익, 탭스, 토스 이렇게 국가 공인 영어 성적을 학교에 제출하는 거를 좀 말해요.
대학별로 최근 6개월에서 1년 내에 가장 높은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죠. 간혹 쌤, 저는 이 학교에 붙고 싶은데 토익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제가 합격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쵸? 대학은 우선 뽑는 방법이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내가 850점에서 900점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분이 이제 전적대 성적이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뭐 운이 좋게 한 문제를 더 맞췄어. 그러면 그분이 붙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대략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 인서울 웬만한 상위권 대학을 가시려면 850점에서 900점 이상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눈을 낮춰가지고 뭐 직어국 그냥 괜찮은 뭐 대학교 그 정도 생각하시면 그보다 조금 점수가 낮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도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작년에 학생분들 중 한 분이 이제 공인영어 성적을 좀 자신 있다고 하셔서 외국에서 그분은 좀 영어를 많이 배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다고 하셔서 봤는데 거의 만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모두 교차 지원을 해서 넣어봤더니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상위권 대학교 모두 붙으셨어요. 그래서 5군데 정도 붙으셔서 뭐 경대, 중대, 네, 과대 뭐 이런 데 많이 붙으셔서 그중에서 골라서 가셨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편입은 내가 정말 잘하는 한 가지만 잘해도 붙으실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정말 잘해야겠죠. 이제 차별화가 돼야겠죠. 자, 편입영어 설명을 드릴게요. 편입영어는 대학마다 기출문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별로 기출문제를 엮어서 많이 풀어보는 게 좋고 원서도 비슷한 군으로 묶어서 지원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편입학원을 가서 많이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단어 같은 경우에는 편입 영어 단어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자주 나오는 그런 영단어들이. 그러면은 뭐 단어만 많이 외워도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리고 기출 유형 같은 경우 어떤 학교는 독해가 많이 나오고 어떤 학교는 문법이 많이 나오고 되게 다르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 학교별로 기출 문제를 미리미리 풀어둬서 익숙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오답. 본인이 제일 많이 틀리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런 유형을 쫙 정리를 해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나중에 한번 쫙 풀어보시고 이렇게 편입영어랑 공인영어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처음 플랜 계획을 잘 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편입을 준비하고자 할 때 초반에 이제 학은제로 1월에서 6월까지는 학점을 다 최대한 따놔요. 학점을 기본 요건에 채워놓고 평균도 물론 높게 잡아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본 다음에 영어 단어를 같이 외워줘요. 영어 단어까지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7월에서 이제 10월 원서 접수 전까지 영어 공부에만 치중하세요. 그런 편이 이제 합격률을 올리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학점행제로 편입을 할 거야. 이런 분들 저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죄송한데 자기 PR 시간이에요. 네, 저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는 대학별로 기출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유형들을 쫙 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면접 팁이랑 자격증 기출문제도 당연히 보내드릴 겁니다. 뭐 학점행제 온라인 강의, 시험 요점 뭐 이런 건 당연하고요. 저를 이용해주세요, 학우님들. 네,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 오늘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